안녕하세요. p-value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p-value는 가설 검정을 할 때 null hypothesis를 accept 할지 reject 할지를 정하게 되는 수치가 되며 직접적으로 가설 검정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회귀 분석에서 개수가 0인지를 확인하는 null hypothesis에 대한 p-value를 가지고 어떠한 피처가 어떠한 독립 변수가 유의미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p-value는 통계 분석을 진행할 때 또는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때 아주 많이 활용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p-value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읽어보면은 p-value is the probability of obtaining test results at least as extreme as the result actually observ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null hypothesis is correct. 그래서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은 가정이 있는데 일단 null hypothesis가 맞다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null hypothesis가 맞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지금 실제 가지고 있는 샘플 데이터가 있는데 그 샘플 데이터보다 훨씬 더 익스트림한, 훨씬 더 극단적인 샘플 데이터를 보게 될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가설 null hypothesis에서 얘기하는 확인하려고 하는 평균 값이 있을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 데이터의 샘플 민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샘플 민을 보게 될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시로 보면은 population 민이 10 이하이다 라는 null hypothesis를 두고 가설 검정을 진행하는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샘플 민이 15라고 하면은 여기서 null hypothesis는 population 민이 10 이하다. 그러니까 작은 게 좋다라는 건데 샘플 민은 10보다 크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샘플 민보다 더 익스트림한, 더 극단적인 데이터는 샘플 민이 15보다 더 큰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샘플 민이 15보다 더 큰 샘플 데이터를 보게 될 확률을 p-value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히 15보다 클 확률을 계산하는 거는 뭐 간단하진 않기 때문에 샘플 민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살펴보고 그 분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샘플 데이터의 민이 15가 넘을지를 그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거를 계산한 게 이제 p-value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value가 확률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p-value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p-value가 크면 클수록 null hypothesis가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p-value가 작을수록 null hypothesis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통계에서는 단순히 이게 가능성이 높다, 낮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고 유의 수준 알파를 기준으로 null hypothesis가 accept인지 reject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근데 해석하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null hypothesis를 accept 하는 것은 null hypothesis가 맞다라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value가 작은 경우에는 null hypothesis를 reject하고 그래서 null hypothesis가 거의 틀렸다라는 수준으로 강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당연히 alternative가 맞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다만 p-value가 accept 되는 경우에는 null hypothesis를 증명했다 정도로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reject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두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의 수준은 꽤 작은 수치로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알파를 0.01, 0.05 또는 0.1 정도 수준으로 낮게 가져가서 p-value가 그것보다도 낮게 나오면은 리젝트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리젝트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ccept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아주 간단한 예시 몇 개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큰 박스가 있고 이 박스 안에는 다양한 색상의 공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가설 검정을 보면은 null hypothesis에는 there are only two colors of balls in this box. 그 다음에 alternative는 there are less than two or more than two colors of balls in this box. 그래서 null이 얘기하는 거는 이 박스 안에 공이 있는데 무슨 색들인지는 모르고 얼마나 많은 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색상이 딱 두 가지만 있다라는 게 null hypothesis가 됩니다. 샘플 데이터가 필요하니까는 만약에 박스에 이렇게 옆에 네모가 뚫려 있어가지고 이 상자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이는 게 우리의 샘플 데이터고 이거는 뭐 랜덤 샘플이다라는 가정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딱 상자 안을 보니까는 공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이 보이게 되죠. 이 경우에는 null hypothesis가 틀렸다라는 것을 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null hypothesis를 reject하게 됩니다. 그래서 reject를 한다라는 것은 p-value가 매우 작아서 reject를 한다라는 것은 alternative가 맞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색깔이 두 개가 아닌 것은 당연히 간단한 예시에서는 뭐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alternative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이 뚫린 네모 안으로 봤는데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과 빨간색 딱 두 개만 보이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색깔이 두 개만 보이긴 하지만 박스 전체를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상자의 구석 어딘가에 파란색 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null hypothesis를 reject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null hypothesis를 accept하게 되고 이거는 그 null hypothesis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reject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accept를 한다. 일단은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accept를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이 네모 안으로 살펴봤더니 하얀색 공만 보이는 케이스예요. 이때도 하얀색 공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샘플 데이터가 실제 박스 안에 있는 공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박스 안에 뭐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공이 존재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작은 샘플만 본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 이 간단한 예시에서 뭐 accept이다, reject이다라는 거를 바로 보일 수는 없지만 다른 색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null hypothesis를 reject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p-value의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두 번째 케이스에 비해서는 이제 null hypothesis가 틀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케이스 B에 비해서는 케이스 C의 p-value가 조금 더 낮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p-value가 높으면 높을수록 null hypothesis가 맞을 가능성이 좀 큰 거고 p-value가 작으면은 null hypothesis가 맞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기 때문에 케이스 B에 비해서는 p-value가 훨씬 더 낮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그 상자를 살펴보는 네모의 크기가 훨씬 더 커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스의 한 면이 그냥 다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샘플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지고 실제 데이터의 거의 대부분을 많은 비중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그 큰 네모를 들여다 보니까는 공이 다 하얀색만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은 여전히 뭐 안 보이는 구석에 다른 색깔 공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아주 많은 샘플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null hypothesis가 맞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본 케이스들 중에서는 가장 null hypothesis가 맞을 확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 케이스들 중에서는 p-value가 가장 작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p-value가 아주 작게 나오기 때문에 null hypothesis를 reject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아주 큰 박스의 거의 한 면을 다 봤더니 이런 식으로 색깔이 두 개만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실제 데이터의 거의 대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널 하이포테시스가 맞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구석에 파란 공이 있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p-밸류가 훨씬 더 커지고 작은 네모로 봤을 때보다 p-밸류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널 하이포테시스를 accept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금은 아주 간단한 예시로 reject를 어떻게 해석하고 accept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reject는 정말로 리젝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일반적으로 리젝트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간단한 예시로 제가 보이려고 했는데 실제로 가설 검정을 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를 전체를 본다기보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스태티스틱을 계산해서 그거에 대한 가설 검정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가설 검정을 처음 배울 때는 population mean에 대한 가설 검정을 진행하게 되고 그때는 해석하는 게 살짝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로 조금 더 가설 검정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예시를 가지고 아직 간단하긴 하지만 그 예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예시에서는 이제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를 타고 어떠한 섬을 가는데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가설이 뭐냐 하면은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키가 2m 이상일 거다라는 게 널 하이포테시스예요. 그리고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섬에 갔는데 해변에 사람이 4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4명의 키가 다 2m가 안 돼요. 그럼 그 경우에는 사실 섬에 많은 사람들이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람들 대부분을 본 거는 아니라 아주 작은 샘플만 본 거기 때문에 실제 평균 키가 뭐 2m보다 크다 작다라는 것을 아직은 알 수가 없죠. 다만 4명을 봤는데 4명 다 2m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균 키가 4명의 평균 키가 당연히 2m보다 작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널 하이포테시스가 틀렸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교적 작은 p-밸류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작은 p-밸류가 계산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널 하이포테시스를 리젝트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4명을 봤는데 4명 키가 더 작아요. 예를 들어 4명의 키가 거의 다 1m 수준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평균 키가 무엇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근데 케이스 A보다는 4명의 키가 더 작고 4명의 평균 키가 더 작기 때문에 앞에서보다 p-밸류는 더 작아지고 널 하이포테시스를 리젝트할 확률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p-밸류가 크고 작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널 하이포테시스를 accept, reject 하는 것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C 케이스를 봤는데 C 케이스는 해변에 4명이 있는데 4명 키가 여기서 보인 것처럼 다 2m가 조금 넘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평균 키가 2m 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널 하이포테시스를 리젝트할 근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리젝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accept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전체 평균이 2m보다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p-밸류도 꽤 높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명만 키가 작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케이스 C에 비해서는 조금 더 평균 키가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C에 비해서는 평균 키가 조금 더 내려갔기 때문에 널 하이포테시스가 맞을 확률이 조금 더 내려가고 p-밸류에 조금은 더 영향을 주겠죠. 다만 역시나 이제 널 하이포테시스를 리젝트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나 일반적으로는 널 하이포테시스를 accept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2명의 키가 2m보다 넘고 2명의 키가 2m보다 작은 한 1m 정도인 수준에서는 앞에 케이스들에 비해서는 앞에 두 케이스에 비해서는 당연히 널 하이포테시스가 맞을 가능성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p-밸류가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null hypothesis를 뭐 accept 할 수도 있고 reject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샘플 데이터 4명만 봤을 때는 4명의 키가 다 2m 넘는지 2m보다 작은지 또는 반반인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p-value가 어떻게 계산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null hypothesis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좀 쉽게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해변에서 사람들을 봤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이때는 샘플 데이터의 크기가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많아졌는데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이 2m가 넘어요. 그래서 평균 키는 보니까는 2m가 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당연히 null hypothesis가 맞을 가능성이 아직까지 나온 케이스들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value가 가장 높게 나올 거고 null hypothesis를 accept 하게 될 겁니다. 다만 반대로 이제 사람은 더 많아졌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키가 2m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샘플 데이터는 많아졌는데 평균 키는 2m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p-value가 꽤 낮아지겠죠. 그래서 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는 뭐 그 가정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샘플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졌는데 여전히 평균 키가 2m보다 낮다라는 것은 그거는 앞의 케이스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null hypothesis가 틀릴 가능성이 증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p-value는 작아지고 null hypothesis를 리젝트할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선 오른쪽 왼쪽을 비교한 게 뭐냐 하면은 실제 샘플 데이터를 봤는데 샘플 데이터의 분산이 그 차이가 얼마나 데이터 값들의 편차가 큰지 작은지에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케이스를 보면은 샘플 데이터를 봤는데 샘플 데이터의 크기가 거의 다 일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키가 다 2m 넘는데 다 예를 들어서 키가 한 2m 1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랜덤 샘플링을 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키 오차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한 샘플 데이터도 거의 다 2m 10 정도일 거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null hypothesis가 맞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다만 오른쪽 경우를 보면은 평균 키가 2m보다 크다 하더라도 2m보다 키가 작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한 실제 데이터는 2m보다 작은 사람들이 꽤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는 p-value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p-value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population mean에 대한 hypothesis 테스트를 진행하는 건데 여기서처럼 population mean이 어떤 mu 제로 값인지를 null hypothesis로 두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에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샘플 mean과 mu 제로뿐만 아니라 샘플 사이즈 n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샘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s가 어떻게 되는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큰지 작은지 샘플 데이터의 표준 편차가 큰지 작은지를 다 사용해서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t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t분포를 사용해서 극단적인 값들이 나올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투 사이드 테스트에서는 극단적인 게 샘플 민이 아주 크거나 샘플 민이 아주 작은 거기 때문에 t분포에서 양쪽 끝의 값을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p-value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value를 사용하면은 가설 검정에서 null hypothesis가 accept인지 reject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p-value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